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있어 성적만큼이나 큰 관심사는 키 성장인데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의 키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랄지, 예상되는 키보다 더 잘 자랄 수 있을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키 성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판으로 개인적인 성장 환경과 성숙의 시기가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2, 3년 후 성장판은 서서히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판이 열려 있는 동안 키가 클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잘못된 식습관과 수면 습관 등으로 성장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잘 먹이고 잘 컸으면 했는데 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어릴 때는 키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반에서 거의 제일 작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성장은 아이의 학습과 같아서 꾸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성장의 기본이 되는 체력과 건강을 챙기면서 또래 아이들이 크는 만큼 키를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종 키의 성장 중 사춘기 동안 성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15% 정도이며 실제 아이들의 키의 85%는 사춘기 이전에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초등 시기 키 성장의 골든타임에 대해 하성미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키 성장에 알맞은 시기를 많이 물으시는데 그 시기가 대표적으로는 보통 7세부터 저는 12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초등 시기죠. 사춘기 2차 급성장기가 오기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몸 관리를 충분히 해두면 급성장기, 그러니까 키가 많이 크는 시기에 충분히 그 키 성장의 폭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적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는 뭐 유전이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에 있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아이의 수면, 영양, 기타 운동 등이 이제 관여가 되는데, 그래서 일단 영양과 수면이 패턴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잘 잡혀 있어야지 키가 잘 크고요. 그 외에는 뭐 기본적인 활동량, 그리고 적정한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키 성장에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통한 몸에 눈웃음이 귀엽기만 한 진호는 한의원만 오면 조금 긴장이 됩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 키가 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해서인데요.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서 살도 많이 빠지고 키도 커 진호 엄마는 안심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되게 말랐던 아이였는데 이제 입학하면서 밥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이고 잘 컸으면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집밖도 못 나가고 또 운동도 아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그래도 뭐 키로 가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소아과를 들렀더니 소아과 선생님께서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밥량을 확실히 줄여야 되고 과자도 절대 먹여서는 안 된다 했는데 아이한테 그거를 시키기가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싶어? 하고 물어봤더니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쉽게 내릴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본인이 만족할 만큼은 좀 자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80cm까지 높은 곳까지 물건을 잡을 수 있고 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진호가 긴장하던 이유, 바로 키와 체지방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초만 해도 볼통하던 진호의 얼굴이 지금은 날렵하게 변한 것을 보니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진호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진호야, 잠은 잘 자? 네. 응. 일단 이번에도 어머니 체중은 안 늘고 키만 컸어요. 또 요번 달에도 한 1cm, 한 6cm 크는 동안 체중은 지금 한 5kg 빠졌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의 한 8, 9kg 정도 빠져서 거의 지금 표준이니까 괜찮아요. 진호야, 저기 누워봐봐. 보자. 진호야, 이거는 좀 약간 숨 막히고 약간 답답한 거 있지? 네. 알았어. 아직까지 조금 그렇지? 진호야, 맨날 화장실은 매일 가? 대변 보는 거는? 네. 지금은 거의 체중은 뭐 한
제일 처음에는 한 11kg 정도 많았는데 지금 한 2kg 정도. 그래서 그냥 그냥 완만하게 체중이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키가 크니까 그냥 제가 원하는 정도로 경과로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진호야, 우리 치료 받으러 가자. 네, 진호가 처음 내원했을 때는 키는 중간 키이기는 한데 체중이 한 11kg 정도 가다이고, 그리고 열이 너무 많아서 조금만 더워도 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친다든지 하는 알러지 증상이 있어서 숙면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성도숙증 경향이 있는 친구로 처음에 내원을 했습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열을 정상화시키는 처방과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처방, 그리고 몸의 노폐물을 정화시켜주는 그러니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들을 혼합해서 몸에 맞춤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고, 키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판을 자극해주는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비염과 감기를 자주 하는 진호를 위해 비염침과 무연등 치료를 진행합니다. 지금 하는 건 전자뜸인데 온열 치료예요. 그래서 비강 안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 면역세포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염증을 제어한다거나 코가 막히는 거 완화시켜준다거나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에 도움이 되는 이제 혈자리에 패치를 붙여서 이제 침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진호가 너무나 씩씩하게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요. 성장을 위한 치료도 함께 진행하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질환도 함께 치료를 해줘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체지방이 조금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살이 찌면 키가 안 큰다고는 하는데 또 살을 빼려고 하니 또 덜 먹으니까 덜 먹으면 또 키가 안 크면 어떡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어른들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단기간에 살을 빼거나 하진 않고요. 뭐 한 달에 500g, 1kg 이런 식으로 아주 완만하게 체지방을 조절해 가면서 그 에너지원으로 이제 키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6개월, 1년 사이에 체중이 뭐 한 5kg, 6kg 이렇게 빠지는데 이제 키가 7, 8cm 이상 이렇게 자라버리면 결과적으로 1년 후에 표준 체중에 가깝게 되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9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진호는 이렇게 효율적인 관리 덕분인지 체지방도 7% 정도 감소하고 최종 예상 키도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아이가 편안해야지 키가 잘 크는데, 우리가 신경적으로는 이완되었을 때 성장 호르몬 분비가 좋고요. 몸의 골격근의 발달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마음이 편하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좋고 이럴 때 성장 호르몬도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몸의 결합 조직, 그러니까 뼈나 근육의 생성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뭔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게 되면 키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열로 인한 두드러기 알러지 같은 경우는 그에 맞춘 한약 처방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비염이 있는 경우는 또 환절기만 유난히 또 비염이 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피부침을 붙여준다든지 또는 무연뜸이라고 해서 온열요법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좀 편안하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약과 그런 물리치료들을 병행을 하게 되면 좀 편안하게 체중 관리도 되고 기저질환들도 같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치료 잘 받아서 다른 친구들보다 키 더 컸으면 좋겠어요. 여유로운 수요일 오후, 학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은 유라와 라희는 사이좋은 자매입니다. 하성미 원장이 유라와 라희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라야, 잘 있었어? 우리 라이도? 요즘은 어머니 우리 유라 먹는 거 조금 낫나요? 유라가 좀 원래 채소를 좀 잘 안 응, 먹었는데 응. 요새는 조금 낫다, 그죠? 이게 최근에는 보니까 키만 자라고 체중은 별로 안 늘어요, 어머니. 그래가지고 아이가 점점 길쭉해지고는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라이는 어머니 요새는 뭐 체력하고 이런 거 괜찮아요? 컨디션 괜찮던가요? 잘 먹기도 하고 잘 자기도 하고 해서 먹는 것도 좀 네, 낫고. 네. 그리고 어머니 요거는 그거 성장 스트레칭인데 그냥 요거 집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조금 시켜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그 성장에 도움되는 식단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애들 음식할 때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유라랑 라이는 그냥 성장 관리하러 갈까? 네.
우리가 몸을 구성하는 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칼슘을 포함해서 많은 무기질과 단백질, 비타민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성 요소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게 되면 뼈나 근육이 자라는 것에서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음식을 먹었을 때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의 소화 흡수력에 따라서 영양을 얼만큼 흡수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일단 좋게 해주고 장 기능을 좋게 해주면 동일한 음식을 먹었을 때도 받아들이는 영양소의 흡수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소화 흡수력을 높여주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아이가 수용이 가능한 선에서 뭐 입자를 작게 한다든지 섞어서 먹인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식재료와 같이 결합해서 먹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외부적인 식습관을 조금 돌봐주고 한방적으로는 소화 흡수력을 높여줘서 아이가 작게 먹더라도 그거 하나 세지 않게 아이 몸으로 쏙쏙 잘 들어오게 도와주는 처방을 같이 하게 됩니다. 상담이 끝나고 치료를 기다리는 유라와 라희. 처음에는 편식에다 밥까지 잘 먹지 않아 힘들었지만 지금은 치료를 통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엄마가 음식을 잘 준비해 주시는데 제가 잘 안 먹어서인가 봐요. 제가 예전보다 키가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가 밥 차려주는 것을 조금밖에 안 먹어요. 예전보단 조금 더요. 좋아졌어? 네.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유라가 처음 내원했을 때는 10돌이 갓 넘어서 왔거든요. 만 10세가 갓 넘었는데 일단 검사 결과로는 초경이 굉장히 임박한 상태고, 그런데 친구들보다는 키가 10cm 이상 크기는 큰 게 맞으나 이제 뼈 나이가 2년 정도 더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최종 예상 키가 160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체중 관리도 되고 있고, 그리고 키도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키도 지금 9cm 가량 커 있는 상태라서 최종 예상 키가 164, 3, 4 이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성조숙증의 경우는 보통은 위의 형제가 빠르게 되면 아래 형제도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라이나 유라는 같은 자매이기 때문에 언니가 빠르면 당연히 동생도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고 미리 검사를 했고요. 검사 결과 확실히 라이도 진행이 빠른 걸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2차 성징을 조금 미리 미연에 조금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고 선제적으로 좀 치료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이들 조경성장탕을 한 달 중에 20일을 먹고 또 소화기가 또 쉬게 하기 위해서 한 10일 정도 쉬고 또 20일 먹고 10일 쉬게 하는 식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몸을 체크해 나가고요. 그리고 성장판을 자극해 주고 체형을 맞춰주는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해서 잘 크면서 내부적으로는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양쪽을 다 신경 쓰는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여아가 만 8세 전, 남아가 만 9세 전에 2차 성징이 드러나는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자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가슴 몽우리가 가장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근거로 집에서는 알 수가 있고요. 남자친구들은 이제 고환 발달이라든지 몸에 정수리, 그러니까 정수리나 땀 냄새가 조금 강하게 난다든지 이런 것들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유라와 라희가 사이좋게 운동 치료를 시작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성장침 시술을 하는 하성미 원장. 아이들이 두렵지 않게 붙이는 침이라고 하는데요. 경혈을 자극해 성장판 순환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성장판이 제일 많은 곳이 척추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하는 멀티 부황은 그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줘 혈액순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성장 치료 기간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치료 기간 도중에 뭐 복통 설사라든지 아니면 알러지라든지 비염이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안 좋은 증상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럴 때는 내원을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또 그 안 좋은 증상이 빨리 해소가 돼서 키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유라는 지금 복부 초단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복부의 노폐물이나 체지방 배출을 도와주는 물리치료로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패치를 붙여 조금 적게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친구들보다 더 키가 커져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싶어요. 제 꿈이 크리에이터여서
키가 더 커지고 싶어요. 사춘기지만 아버지와 스스럼 없이 대화를 잘하는 영준이는 울산에서 부산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에 거부감도 있었지만 사춘기임에도 1년에 4cm 이상 성장한 후로는 영준이가 먼저 한약부터 챙긴다고 하네요. 어릴 때는 키가 그렇게 작은 줄 몰랐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 고학년 되면서부터 키가 좀 반에서 거의 제일 작은 축에 속하더라고요. 지인들 통해서 소개도 받고 뭐 이런 데가 있구나 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기 전에는 키가 좀 다른 애들 비해 많이 작아서 키에 대해서 좀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키가 크는 게 저 스스로 느껴지기도 했고 약간 자존감도 살짝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이 키가 컸다고 말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때 한 151 정도에서 시작했다가 지금도 한 171cm 거의 20cm 정도 돼요. 요새는 따라와보니 환절기라서 뭐 코 안 좋고 이런 것도 없었죠. 가을 들어서 약간 주춤한 듯한데 근데 저번에 성장판 한 달 전에 봤을 때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춤했다가 또 계속 클 거거든요. 그래 요리하면 된대요, 영준아.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 때 몸 조금만 쓰고 그래도 근력이 좀 있어야 나중에 왜 고학년 올라가면 오래 앉아 있잖아요, 아버님. 그래서 근력이 좀 있어야지 이거 버티기가 좀 쉽다. 원래 영준이가 좀 소모가 많은 체질이라서 중간중간에 계속 뭘 먹긴 먹어야 돼요. 계란 삶은 거 조금 먹고 또 좀 이따 밥 조금 먹고 과일 조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활동량 약간만 늘리고 그 몸 컨디션이 지금은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약 먹고 75만 일단 먼저 넘어가자. 그러고 이제 뒤에 치료하러 가자. 네, 영준이는 만 13.5세, 그러니까 14살에 처음 한의원에 내원을 했고요. 또래 친구들은 거의 160이 넘어가는데 이제 혼자서 한 7, 8cm 정도가 작아서 150을 간 넘은 상태로 내원을 했습니다. 일단 비위가 조금 약하고 허약한 체질에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이제 예민한 편이라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편인 아이에 해당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가장 신경을 쓴 것은 소화 흡수력을 올려주는 비위를 개선하는 처방과 좀 왜소한 골격을 올려주는 근골격계를 강화하면서 그리고 신경을 조금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는 그런 맞춤 처방을 그 영준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20cm를 커서 처음에 저를 만날 땐 152였고 지금은 172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북목 교정도 같이 하면서 키도 이제 친구들과 거의 이제 그 비슷하거나 좀 더 큰 편에 들어가서 굉장히 흡족한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하기 전 영준이는 체형 검사를 했는데요. 체형이 어떤 상태인지 균형이 잡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 영준이에게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성장 춘하와 거북목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성장 춘하는 신체 틀어진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눌려있는 신경과 혈관의 순환을 돕는 치료인데요. 아이들의 경우엔 뼈가 유연해서 춘하 치료를 통해 성장판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운동량이 좀 줄고 요즘은 또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아이들이 많이 못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뭔가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깨는 앞으로 쏠리게 되고요. 목은 일자목에 가까워지는 거북목 증상이 나타나고 허리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판의 정렬을 한번 맞춰주는 개념이 춘하를 해주는 1차 목적이고 그리고 체형이 좀 더 틀어지지 않게 해줘서 키가 더 나오게 하고 2차적으로 성장판의 세포 분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성장 춘하를 받게 됩니다. 남은 치료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성실 치료에 임해서 좀 더 키를 키우고 싶고 최대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완전 애들과 제대로 어울릴 수 있도록 그 정도로 키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민지야, 일어나자. 아침을 상쾌하게 만드는 엄마의 밝은 목소리가 민지의 집에 가득합니다. 아침마다 민지 엄마는 아이의 성장침을 떼어주며 성장혀를 주물러 주는데요. 이런 엄마의 마음이 전달됐는지 민지는 하루하루 키가 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 3학년쯤 됐을 때 아이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 가서 그 호르몬 검사를 했는데 그 호르몬 기준치의 민지가 되게 아래 위로 되게 애매한 수치라서 섣불리 그 조숙증 주사를 맞기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지인이 거기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갔죠. 먹는 양도 조금 늘었고 자기도 이제 키나 성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하는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해졌고. 하나 둘 아침마다 들리는 이 소리는 동생 민성이에게 스트레칭을 가르치는 민지의 구호 소리인데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민성이의 키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운동이 끝나고 간단한 간식과 잊지 않고 먹는 한 가지, 바로 한약인데요. 체질 개선을 할 뿐만 아니라 뼈, 인대, 근육의 성장을 돕는 한약재까지 들어있어 키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떨렸었는데 병원 다니니까 막상 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좋고 간호사 선생님도 좋으니까 이제 안 떨리고 그냥 즐기면서 가게 돼. 엄마가 안 다니는 물건을 꺼내서 도와주고 싶고 더 커서 멋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온 가족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민지의 진료가 있기 때문인데요. 민지는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요? 민지 의사 어머니 체중도 조금 늘고 그쵸? 요 앞전에 할머니가 뭐 그 소화하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요새는 괜찮죠? 배도 안 아팠고 그쵸? 활동량이 좀 줄기는 했는데 네, 먹는 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괜찮고 네. 최근에 살이 좀 쪄요. 배 아프다는 얘기는 음. 옛날보다는 조금 덜하고. 근데 자다가 계속 약간 이가는 거 있다고. 그렇죠. 보통 뭐 그거는 뭐 피곤해도 그렇기도 하고 뭐 약간 스트레스 받아도 그렇기도 하기는 해요. 아니 그냥 그리고 약간 체질적으로 조금 그러다가 크면서도 없어지기도 하고. 쌤 이 정도 누르면 약간 숨 막히고 조금 올라온다 그치?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 하는 건 없어. 일단 민지야 먹는 거 그냥 지금처럼 골고루 먹는데 채소 해조류 이런 거 챙겨 먹고 고기 생선도 먹고 그렇게 하는데 야채하고 김미역 다시마 이런 거 잘 챙겨 먹어. 그리고 단 거 조금만 덜 먹고. 네, 민지가 제일 처음 내원했을 때는 이제 작년 봄이었는데 만 9세가 간 넘은 상황으로 내원을 했고 그리고 가슴 몽우리가 좀 생겨서 어머님이 미리 혈액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니까 이제 성호르몬 수치가 경계, 그러니까 5, 6을 넘어가는 상태라서 호르몬 억제 주사를 할까 하다가 이제 내원을 하신 거거든요. 민지는 일단 이제 비위 허약하고 그리고 체격도 조금 작은 편이고 좀 체력도 약해서 체질적으로는 약간 허약한 친구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소화 기능을 올려주면서 동시에 이제 성호르몬 수치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완만하게 제어를 하는 복합 처방을 해서 한약을 먹고 그리고 내원을 했을 때는 이제 그에 맞추어서 소화 기능을 개선하거나 그런 물리치료들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년 반 사이에 지금 11cm를 커서 키는 잘 자라고 있고요. 2차 성징은 제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현재로도 없고 그리고 초경 예상 시기도 지금 6개월 이상 밀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이 되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초경 없이 넘길 수 있도록 2차 성징을 최대한 제어를 하면서 그리고 키는 지금처럼 계속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형과 성장 두 가지 다를 고려를 하는 치료를 지금처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민지는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개선해주는 중환뜸 치료를 먼저 받게 됩니다. 그 성장 패치 붙이고요.
경혈 자극해주는 패치고 보통은 뼈나 근육을 강화하는 혈자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극해주는 패치를 같이 붙여줍니다. 팔류혈 주변으로 성장 약체를 맞게 되면 면역 기능이 상승한다든지 골 분화에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논문으로 검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 약체 같이 맞고 그리고 이제 패치 붙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장판 자극해주고 뼈나 근육을 강화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질환에 맞춘 맞춤 치료를 하게 되면 성장 치료 효과도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한의사 선생님처럼 한의사가 되고 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고 키도 쑥쑥 클 거예요. 한방 치료를 하러 오시는 경우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위적인 치료라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약을 먹거나 관리를 하는 것이 키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막아서 아이가 최대한 클 수 있는 키가 세지 않도록 해줘서 충분히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한 치료고 편안한 치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초등 시기는 기본적으로 급성장기 이전에 몸을 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 시기에 검진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빨리 크진 않는지 아니면 늦게 크진 않는지 그리고 더 클 수 있는데 덜 크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을 해서 뒤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검진하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키가 자라는 시기 또한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상황과 체질, 습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유전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 운동, 그리고 의료기관의 프로그램과 처방을 받아 달라진 모습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 성장의 골든타임 놓치지 마세요.